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트입니다. 1월 22일 1일 불핑 시작합니다. 부동산 상승 시그널. 부동산 상승 시그널 없다라고 하네요. 3대 지표를 한번 분석해 봅니다. 첫 번째 입주 물량, 두 번째 거래량. 자, 입주 물량 아실 기준 요거죠. 예. 입주 물량 여전히 많은 상태. 거래량 한 200건 수준까지 더 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전세 시장. 건당 거래 대금을 봤을 때는 2년 전과 비슷한 수준. 네, 전세 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떠받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세 보증금이 어떨 것 같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임대시장 방향에 대해서 물었을 때 보합을 예상한다. 혹은 하락을 예상하는 응답자도 제법 되는 상태였습니다. 3대 지표를 살펴봤을 때 부동산 상승 시그널 없다라고 하네요. 자, 쿠팡 알리 이용하실 때 제 링크 좀 타주세요. 매도 물량 약간씩 증가. 전세 물량은 약간씩 감소. 이거 임대 놓을 생각 없다. 팔란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월세 물량 약간씩 감소. 전체 임대 물량 약간 감소하는 상태고요. 아파트 거래량 지금 현재까지 1월에 거래량이 600건. 이쯤 됐으면 곱하기 2 정도 하면 곱하기 2 정도 하면 거래량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살짝 못 미치는 달도 있었고 네. 그거 살짝 2배 살짝 못 미치죠. 지금 600건 정도 수준. 1200건. 네, 보장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3대 지표 중에 하나인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기 좀 어렵다. 건당 거래 대금은 3억 3천 수준. 고가 아파트 거래량 119건. 부산은 여기 300건을 제가 기준으로 살펴보는데요. 303건, 305건 이런 상태예요. 부산도 고가 아파트 거래가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650건까지 갔던 거래량이 300건으로. 대구는 308건까지 갔던 거래량이 이번 달 마무리되면 140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어디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 한번 보시죠. 궁정맨션 12억 1000까지 갔다가 8억 9평 40년 차. 이것도 특정 동네 정말 이런 고층 아파트들 가능한 곳은 한정적일 겁니다. 근데 이때는 그때는 분위기가 대가리 총 맞았나 12억 1000이나 주고 이걸 사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호가나 이런 것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시절이었습니다. 축전역 동안 IBC. 죽전 내거리에서 보면은 먼 듯하지만 그 주복 숲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운데 딱 자리 잡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주위로 상권도 제법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0평형대가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말고 좀 요 인근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40평대 3억 5천 이런 게 있어요. 주상복합인데 물론 연식은 이제 한 20년 차 넘어가는가 아마 그쯤 됐지 싶은데요. 너무하더라. 신축이 너무해. 화성파크들은 근래에 거래가 제법 좀 있는 편이죠. 가격 어, 많이 떨어졌던 거래. 6억 막 초반까지도 가격이 나왔었는데 7억 2천 가격 괜찮게 나왔네요. 달서 SK뷰 40평대가 7억 1천. 그럼 신축은 40평대 전부 다 저 가격대니까 힐스테이트 축전역 더 퍼스트 이 분양가 높기로 이 악명 높았던 이런 곳들 막상 가보면 좀 어둡죠. 좀 어둡습니다. 축전역동 IC 6억 1000까지도 거래 가액이 나왔네요. 고층 6억 1000까지도 나왔고요. 오늘 생각보다 5억대, 6억대 거래가 제법 많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청라 언덕역 사원포레스트 6억. 얘도 자리는 좋죠. 상인자이 직거래권 6억. 55평이 6억. 이것도 왠지 또 어제 제목 마냥 반액 대면치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1, 2, 3층이 이 정도 하락률이 있으면 조금 납득이 가능하겠지만 그러면 또 직거래에서 또 이유를 찾을 수 있더라. 그 외에 북구나 동구 지역에
신축 아파트들 조금 입지가 조금 뭐 사람들 다 평가하는 것이 가격으로 저절로 다 평가됩니다. 6억 넘어가는 신축이다. 그 동네는 야 그래도 뭐 범어 쪽을 제외하고는 그 제일 비싼 곳 중에 하나. 5억대를 조금 넘어간다. 그러면 신축 중에서 그 조금 뭐 뱃머리 정도, 이 정도 느낌. 5억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은 조금 사람들이 덜 선호하는구나. 네,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적 신축의 물건들 거래가 좀 있었습니다. 월상 협상 6%에 5억 2천. 이거 신축이라고. 막, 뭐 2017년, 18년, 뭐 19년 그맘때 이거 난리도 아니었던 곳이잖아요. 근데 벌써 10년 차거든요. 이렇게 빨리 갑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요. 월성 레미안도 20년 차, 10년, 20년 후딱 지나갑니다. 이 10년 차와 20년 차, 이 10년 차와 20년 차, 이 차이를 한번 보시면 45평이 5억 이렇습니다. 30년 차 되면은 45평이 뭐 4억 이런 식으로 점점 떨어지겠죠, 가격이. 무조건 우상향이라는 공식이 좀 깨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침산화성 파크들이 5억, 10년 차에 5억. 여기도 맞죠. 제가 대구에 몇 군데 이렇게 좀 괜찮은 동네, 뭐 좀 지대가 좀 고르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으면서 동시에 상권까지 좀 받쳐주는 곳. 한 10년 차 됐지만 5억 한다. 그러면 이것도 신축으로 입지나 이런 것들 따지면 한 6억 이상, 그렇게 같이 견줄 수 있을 겁니다. 이안동 대구 서서히 우상향하는 모습. 대구역 센트럴자이도 워낙 이거 정말 심했지 않습니까? 7억 2천까지 갔던 것이 3억 8천. 이때도 반액 대매출. 그 행사 이후로 그래도 제법 반등했다. 삼정 그린빌 40평이 4억 7천. 얘도 무진장 뛰었습니다. 옆에 뭐 중심 상업지역이나 재건축을 앞둔 곳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실제 재건축도 옆에 뭐 재개발도 하는 곳이 꽤 있고 해서 가격이 연차가 제법 됨에도 불구하고 야, 거기를 왜 그 돈 주고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가격이 무섭게 치솟아 올랐을 때도 있었는데 많이 조정받는 느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야기를 한 군데 들었는데요. 주상복합 건물이 잘 올라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공사하는 팀들이 막 철수를 하더라고요. 그런 현장도 하나 봤고요. 그 바로 옆에는 철거하려고 다 해놨었는데 회사 부도나면서 유치권 붙어 있고, 이런 것도 하나 목격했습니다. 생각보다 심상치 않다. 분양, 뭐 부산도 분양 시장은 죽쓰고 있습니다. 그 대구가 먼저 겪었던 것을 부산이 약간 뒤늦게 겪고 있는데요. 미분양 물량 아직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 지표상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분양할 거 분양 정상적으로 했다면 아마 미분양 만 몇천 개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테슬 골드파크 5단지 20년 차. 이 연차를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않으십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야, 나도 저기 한번 살아보고 싶었는데 저기 좋은 동네인데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웬만하면 10년 차. 이름이 인이 바뀌도록 들였던가 그런 것들은 기본 20년 차씩 막 넘어갑니다. 수성 월드 메르딩요 20년 차입니다. 20년 차. 고점 대비 40%. 근데 이 고점이 불과 뭐 한 4년, 5년 전에 세워졌던 그런 가격들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엄청난 폭등은 없었죠. 이 구간을 만나면서 엄청난 폭등을 하면서 가격이 저렇게 형성되었습니다. 오늘 평당 1000만 원대를 좀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대구역 유림 노르웨이 숲 3억 7천. 그 옆에 있는 신축은 거의 한 6억 이런 식으로 치면은 과거에는 이 구축들 가격이 옆에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에 있던 아파트 가격보다 살짝 싸면서 분양의 메리트도 있고 청약하는 맛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입주했을 때 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컸지만 이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다 가격들이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구축 가격만 신축 가격하고 같이 키 맞추고 이렇게 가던 시절이 거의 끝나버린 듯 합니다. 구축은 구축이고 신축은 신축이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도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이런 신조어까지 생겨나면서 신축에 대한 쏠림은 있다고 하지만 돈 빚 많이 내가지고 들어가면은 막 뭐 생애 첫 주택이니 뭐냐면서 80% 대출 내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좀 어렵다.
그렇다고 그 6억짜리 아파트가 옆에 있는 구축 아파트가 계속 가격이 힘을 못 쓰고 3억 중반대에 머물러 있는데 그 6억에 내가 빚 한 5억씩 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집이 7억 8억 갈 수 있을 것이냐? 7억 8억 가는 동안 옆에 있는 이 3억 중반대의 아파트 가격은 연식이 더 차면서 3억 초반대로 떨어지고, 그러면 그 가격 격차가 구축과 신축의 가격 격차가 뭐 구축은 3억, 신축은 9억,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냥 비싼 집에 살면은 그냥 나 비싼 주거비 내고 사는 거고, 싼 집에 살면 싼 주거비 내고 사는 거고, 소득에 맞춰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그런 시장이지 무리하게 욕심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주거비로 월 100만 원을 세이브 할 수 있다면, 보통 그 중산층의 가정에서 세이브 할 수 있다면 이 자금을 쓸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당장 1,000만 원짜리 아파트들 쭈르륵 한번 훑어봤습니다. 오히려 맞죠. 이 가격대보다 오히려 이 실용성, 실거주의 측면보다 약간 오늘 욕심내는 거래들이 조금 많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반액대 매출, 우대권 한 장씩 나눠드렸는데 잘 받으셨나요? 분양권 거래량마저 비슷한 시기 대비 2달 전 대비 거의 반토막. 아파트 거래량도 거의 반토막. 근데 실제 반토막까지는 아니고 3분의 2 정도 수준? 거기에도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는 없다. 그래서 거래 분위기가 요즘 좋냐 안 좋냐, 아파트 거래가 잘 되냐 안 되냐, 전세, 매매 전세, 월세 이렇게 놓고 봤을 때요.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매매 2, 전세 1, 월세 1 이런 분위기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매매 1, 전세 1, 월세 1, 월세 0.5,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요 비율 자체가 시장 분위기가 매매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전세 가격도 크게 오르지 않죠. 그 예전 아파트 가격의 그 영광을 되찾으려면 이 수준까지 전세 가격이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 무시한 시절 전세가 3억, 매매가 4.5억 이런 시절인데, 지금은 전세가가 2.3억 수준, 매매가는 3.3억 수준, 이렇게 동반 같이 하향해 있죠. 전세가 딱히 올라갈 기미가 이게 보이나요? 금리 4% 중반의 대출금리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마저도 젊은 사람들 버팀목 대출이니 뭐니 하면서 오만상 대출 돈을 뿌려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되는 시장을 지금 떠받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 오늘 이 정도까지 마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